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우파 유튜브 기준으로는요, 차기 대통령은 김문수예요. 모든 그 채널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문수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60, 70, 80 뭐 이렇게 나오죠. 압도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이걸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튜브 바깥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문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를 어떻게 띄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벌써 방송도 뭐 제가 제일 많이 했죠. 아마 김문수 관련해서는 뭐 수십 편 보냈습니다. 벌써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문수는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우파 유튜브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결국에는 제도권 메이저 미디어에서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텐데 김문수의 최대 약점은 강점은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고요. 최대 약점은 조중동과 거리가 멀다라는 게 최대 약점이에요. 조선중앙동화, TV조선 채널 A, JTBC 이들 어떤 보수 메이저 미디어와 언론 왕국이죠. 그들과 아무런 어떤 우호적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뭐 남극과 북극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대 약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에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름이. 여론조사에 아예 그 거론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뭐 일반인이야, 일반인. 대선 주자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공무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큰 약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약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제도권 메이저 미디어 여론조사 기관은 아예 닫아버립니다. 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서 광화문 중심의 정치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도권에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서울시장을 만들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면은 광화문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제 이 프로그램 보는 사람 중에 제 채널 구독자 중에 광화문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광화문은 별개로 별동대로 놀아야 돼요. 이 본진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본진하고 만난 사람이 죽어버린다니까. 다뤄주지를 않아요, 아예. 아니면 차라리 정광훈 목사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직접 대선 출마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또 그리고요. 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대선 주자로서 이제 뜨지 못하는 약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라는 식으로 탄핵을 부정해 버렸잖아요. 그 당시. 당연하죠. 저도 탄핵을 그거 선동 탄핵으로 구라 탄핵, 거짓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 저쪽 메이저 미디어로 가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히 이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견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문수 장관은. 거기다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요즘 이렇게 먹히는 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지지자는 만들 수 있지만 확장력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고 약간 어눌하고 이런 것들도 약점일 수가 있죠.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잘 뜨지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라고 하면요. 뭔가 큰 어떤 대변수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엔 탄핵 사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자, 홍준표가 심상치 않다 제가 그랬죠. 홍준표가 이런 뉴스가 났네요.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되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하기 전에 벌써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네요.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책임 총리 맡겠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 내가 국정을 맡아서 알아서 할 테니까 편안히 계시라고. 그러면서 임기까지 다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의논하겠다라는 어떤 말을 줬다 그러네요,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말은 있었지만 결국 뭐 이렇게 시기가 빨리 돌면서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을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도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가 책임 총리 되겠다. 프랑스에서 이원 집정부제 하고 있죠. 뭐 그것과 좀 비슷한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실현이 안 되고요. 그 후에 일어났던 뭐 엄청난 정변 사태가 터지면서 계엄이 터지면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가 이야기를 왜 공개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노골적으로 때를 지금 잡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 나가면 이제 이 보수에서 완전 1위를 굳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홍준표의 강점, 앞서 제가 김문수 장관은 장점은 제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일부러 내가 안 했는데요. 홍준표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사실 인지도는 한동훈보다 더 높죠. 홍준표가 대선 출마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치를 도대체 몇 년을 했습니까? 당대표만 2번 했어요. 원내대표도 했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3번, 국회의원 5번,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죠. 사실상 스펙만 보면 대통령 빼놓고 진짜 다 했다.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행정 능력은 출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도 역대 시장 중에 제일 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경남지사 할 때도 뭐 빚 다 갚았잖아요. 뭐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면, 거기 대구가 사실은 참 아름다운 도시고 깨끗한 도시고 전통이 있고 아주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도 관광지로는 보통 생각 안 하죠. 근데 대구가 요즘 관광지로 팍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홍준표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 그러네. 동성로 이런 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대구는.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또 특징적인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런 것도 잘 살리고, 그리고 또 첨단 기업, 해외 유수 기업들하고 뭐 유치하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것들, 아주 뭐 추진력, 파괴력은 뭐 아주 굉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질면에서 보면 이 사람 어쩌면 뭐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미지가 너무 나쁘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볼 때는 아니다 막 이렇게 된다고, 이 홍준표는. 그래서 약점도 분명하고, 그리고 또 약간 스탠스도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 입도 너무 또 이렇게 뭐 나오는 대로 뭐 떠든다 할 정도로 뭐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싹이지 못하고 막 내뱉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대선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공유하는데, 자, 아무튼 홍준표가 과연 한 번 더 뜻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둘이 지금 다투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동훈은 아마 여기서 아마 이탈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거의 고립무원이 될 겁니다. 몇 명 안 남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이 또 그건데요. 도쿠다이잖아요. 도쿠다이. 도쿠다이라는 게 이게 일본말 도쿠다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홀로 독자, 외로울 고자, 다이, 영어, DIE. 혼자 죽는다 얘기죠. 혼자 가다가. 그런 의미로서 도쿠다이인데, 과연 이번에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과연 꼬일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꼬일 것인가? 지난번 대선 때도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으로 거의 다 가버렸잖아요. 홍준표 시장한테 온,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2명인가 1명인가 그래요. 조경태가 그 중에 1명이에요.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명.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 소위 이제 인복이 없다? 아니면 사람 관리를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력 정치인들은 원래 사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홍준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다. 홍준표 스타일 봐서는 그거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수신제가는 또 치열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중한 짓 이런 것은 뭐 주변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카드다. 안전한 카드다. 옛날에 그 얼마나 없으면 그 대지 발정 그거 갖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저들이. 그건 홍준표 본인의 일도 아니고 친구의 일이었는데 그래 됐었고. 그리고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 액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최종 판결이 나버려가지고 뭐 게임 아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쩌면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이런 소탈한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층이 또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젊은 층이 의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홍준표가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젊은 층 기준. 이준석을 빼면은 이준석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홍준표가 어쨌거나 젊은 층 2030 MZ들 지지율은 홍준표가 그나마도 제일 높은 것 같고 다만 중립 중도층은 모르겠습니다. 최고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오세훈, 유승민 그리고 뭐 그들과 견주는 다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 홍준표가 이대로 가면은 진짜 무슨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용산에서 진짜 미는 사람은 홍준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는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이런 말이 떠돌아왔습니다. 이거 못 들었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 번 들었고요. 실제 이제 그런 시도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준표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둘째치고 주변에 과연 국회의원 한 20, 30명을 모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날개 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상태로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그게 뭐 혀를 단신으로 이제 치르는 스타일이라서 어떨런지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지금 물 만난 고기가 된 게 이 지지율 보십시오. 탄핵 사태 최대 수혜자가 홍준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에서 홍준표로 넘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세훈으로도 상당히 많이 갔고요.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1위입니다. 20.9.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과 거의 비슷하죠. 2위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이 3명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빅3 대결처럼 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여기에 아마 초점 맞출 겁니다. 3명의 대결로. 이 자리에 김문수가 파고들 여지가 있을까? 황교안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원희룡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같은 분이 여기에 들어가자면은 진짜 하늘이 뭔가 벼락을 한번 쳐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같은 경우도 지금 때가 오긴 했는데 부정선거 이슈로 모든 판을 다 뒤엎어야 돼요. 그래야 황교안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부정선거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는 우파 유튜버도 잠시 이야기하다가 또 안 하더라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해. 뭐 그리고 제도권 언론은 전혀 안 해. 정치권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도 안 해. 자, 이런 식이 되면 참 또 갈 길이 멀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홍준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든 이 사람은 무조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바로 대구시장 접고 나올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요. 오세훈에게 이길 것 같아요. 오세훈에게 이긴다라는 것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는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논평을 할 때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논평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분석에 가깝습니다. 분석은 제가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홍준표에 대한 호언은 전 사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김문수를 최고의 카드로 봅니다. 시대 정신은 김문수에게 가 있는데 띄울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띄울 방법이. 우리 같은 유튜브가 뭐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제 통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김문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정동 같은 이런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과 보수 미디어와 척을 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큰 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화점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죽어 있다. 그 밖에 광화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태극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소수의 아주 열렬한 팬은 있지만 그걸로는 확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